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 사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계좌제 훈련 중심으로 운영하다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훈련기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보교육원의 고현정 원장님으로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교육원의 고현정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지금 조금 지루해지는 그런 시간에 맡아가지고 되게 부담스럽네요. 일단 한 6가지 정도인데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저희 기간은 조금 오래된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어떻게 KDT 훈련에 진입을 했는지와 그다음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프로젝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관은 1998년도에 직업훈련 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업훈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다직종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 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된 그 자체가 저희는 인정직업훈련원으로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IT 산업 부흥을 맞이해서 저희가 IT 직종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2022년도까지 IT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아마 직능으로서는 처음으로 ISO를 획득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2014년도부터 또는 그 이전에도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 기관만의 어떤 훈련 노하우를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아마 훈련의 가장 변화가 심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해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19년도 우수 사례나 아니면은 스텝 혼합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범 사업을 정착을 하면서 다양한 훈련 방식이 변화가 굉장히 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도 직감을 하고 좀 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 이하 제가 HR하고 총괄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직능교수팀과 행정관리팀 그리고 입학 홍보팀 각각의 역할과 R&R이 좀 틀리게 나눠져 있고 현재 보시면은 K디지털은 따로 교수부가 따로 있고 국기도 따로 그리고 재직자하고 기업교수부라고 하는 색다른 부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노동부 훈련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청하는 맞춤형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독 커리큘럼을 따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원하시는 훈련을 맞춤으로 진행하되 단 재직자이고 재직자에 해당하는 어떤 훈련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서 완전하게 그 기업에 맞춤으로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한 26년 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그 훈련했었던 모습들은 좀 많이 버리고 지금은 총 9개의 강의실과 실습실 1개를 가지고 나머지 기타 해당하는 유효한 인력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훈련들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봤었는데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25년 동안의 직업훈련을 했었던 운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다직종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 직종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쌓여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또한 25년 동안 기업과의 신뢰도를 쌓아오면서 기업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기업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점은 또한 다직종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훈련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를 좀 느끼게 되었고 또한 직업훈련기관만의 어떤 경직성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약점으로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문기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되었고 또한 다양한 훈련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저희 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기회가 왔었고 단일 직종에 대한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변화를 가졌습니다. 19년도까지 저희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모든 직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IT 전문 기업으로만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은 훈련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를 예전부터 직감은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단이나 어떤 기회나 아니면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 과정에 특별히 전문화되지 않고 맞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경직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용단을 내리고 소위 말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훈련 기간에 직종 전문화를 하고 나서는 저희는 원래 경원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전문학교 이름을 달고 있었으나 지금은 K-에듀 한국정보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다 탈바꿈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훈련 방식에 있는 국기 훈련과는 좀 차별성을 가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 진입을 해서 지금은 클라우드 쪽과 클라우드 그 유사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되게 예쁜 이런 조리 강의실도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어두컴컴한 IT 강의실도 보이지만 전부 밝게 개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과 장비들을 전부 다 유입을 하고 이전에 있었던 시설들도 전부 다 없애느라 사실은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의 용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K-디지털 훈련을 하는 기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프로젝트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까를 본다면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슈범님께서 계속 어떠한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고 또한 현재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체가 다양한 혼자 단독 기술력으로만 해결되지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복합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 왔었고 그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수업은 항상 좋은 것만 있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PBL 기반 훈련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즉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훈련 방식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때문에 면접 시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면접관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은 본인이 가져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숙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능력치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수치화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퀄리티가 굉장히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도중에 섞었던 또는 겪었었던 기술 능력에 대해서 면접관이 유도했을 때 그 질문을 제대로 받아치게 되면 오히려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따가 제가 뒤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명세서를 저희는 따로 발행을 합니다. 단순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그 보고서를 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상세한 능력치에 해당하는 명세서를 기업에 같이 보냄으로써 기업이 프로포즈를 할 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주요한 기술은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알 수 있게끔 제안을 해드리고 결국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에도 아마 MZ세대들이 계실 건데 요즘에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3요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 위에 이게 물음표가 이렇게 뚱뚱뚱 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MZ세대는 아닌 듯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요.
왜요? 이걸 왜? 뭐 이렇게 자꾸 대답을 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의 세태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걸 내가 굳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문제 해결 플러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정서 학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협업 능력인데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의사소통이 간단하게 어떤 직업기초 능력으로 활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서로가 트러블 슈팅을 하고 트러블 슈팅 내에서 해당하는 그런 협업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술 안에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고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면접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PBL 훈련의 장점입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우수 사례인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이게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 과정 설계 시의 기본 시나리오 확인 및 검토는 저희는 심사를 받을 때 그 시나리오를 굉장히 브로드하게 짭니다. 가장 핵심 목표에 해당하는 것,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일단은 검토와 심의를 받아서 첫 번째 회차에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차가 앞단에서 시행했을 때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그 시기에는 그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핵심 기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참여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또는 추가 조사를 검토를 하고 다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확인 및 검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물에 대한 이슈는 같지만 어떤 핵심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다들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최초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목표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은 같지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 파악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강이나 멘토링 진행에 선배 기수들을 좀 참여를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네 형 효과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굉장히 잔소리인데요. 선배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순간에 그것은 진리요. 그 자체가 바로 확신이 드는 그런 상태거든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계속 잔소리. 그런데 우리 동네 형은 어떤 겁니까? 진리가 되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멘토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도 멘토링이 있지만 우리 동네 형에 해당하는 선배 기수들의 참여도 굉장히 좋은 반향을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프로젝트 멘토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잠깐 보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해당하는 과정 설계 시에 들어갔었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 및 검토를 해주시고 확인 및 검토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한번 더 해서 그 수요 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최초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술의 변경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주제가 어떤 것들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쓰지 않았었던 젠킨스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도 저희가 개발단에서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배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제지만 어떤 기술을 쓰는가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강 및 멘토링에 선배 기수 참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꼭 그 자체가 당연히 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임을 좀 해드려요. 이제 선배가 그냥 와서 나 선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친구는 너네들 선배지만 1년 차이긴 하지만 너네들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링이야 라고 해서 멘토에 해당하는 것들도 부여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직접 기업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멘토링을 줌으로 통해서 멘토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이 올라오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논하고 의논된 부분을 반영해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기업에서 받은 피드백입니다. 기업에서 너네가 했었던 거 이거 받아봤더니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거든 너네가 실제로 구현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라고 직접 피드백을 주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발 쪽에 치우쳤는데 너네처럼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너네들이 인력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항상 노력하는 거지만 기업에서 또는 훈련기관에서는 예전에는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취업 지원할 때 그 참여기업 외적으로도 일반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업종 자체에서는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료율이나 취업률이나 만족도들이 조금 높은 편이고 다만 훈련생 구분을 할 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입교하는 아이들의 어떤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끼리는 조금 많이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훈련생을 레벨링해서 레벨 단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훈련생들만 따로 모아서 지도를 한다든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어떤 성과를 내기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의 취업 지원은 예전에 비해서 아무튼 온라인에 대한 어떤 소구력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력서, 자소서, 프로젝트 명세서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력서, 자소서, 프로젝트 명세서와 더불어서 그 담당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개개인의 노션의 일지를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발표의 장면은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는데 이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6개의 케이스를 드려봤습니다. 대기업을 간 케이스, 아주 환경이 어려운 친구, 그 다음에 보통 저희 같은 클라우드 쪽에서는 여자분이 입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땡범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저희 학교에 입교할 때는 사실은 중졸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허들에서는 뽑을 수가 없는 학력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제주도에서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올라온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의 과정이 끝난과 동시에 너는 검정고시 꼭 합격을 해야지만 내가 될 거다. 물론 협박에 가까웠지만 근데 이 친구 결국에는 해내고요. 군 미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페스토라고 하는 물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당히 대법수 관리자로 취업을 하고 대표님이 이 녀석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업체, 방위 산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으시고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령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먼저 살펴보고 저희는 진로 상담을 굉장히 깊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졸업을 하고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근무한 경력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고 조금 상담을 해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만큼 중요한 게 기획과 설계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는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아예 엔지니어는 안 되는데 이건 괜찮겠니? 라고 해서 타진한 다음에 이 친구 공부하고 ITN도 역시 클라우드 쪽에서는 조금 큰 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아키텍처 설계로 취업을 했습니다. 역시 전혀 다른 전공이에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대학원까지 졸업한 석사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공 포기하고 여성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역시 어떤 거였냐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은 교보정보통신에 지금 입사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적으로 전공자들은 되게 좋아요. 전공자들은 사실은 프로젝트도 잘 나오지만 전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프로젝트도 프로젝트이지만 그런 베네핏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기업, G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갔고요. 되게 특이한 커리어 전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친구를 입교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근무 이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 그 친구와 똑같이 아키텍처 설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단점도 있습니다. 과정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부조화나 자신감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공이나 학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관에서는 조금 더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별 상담이나 그룹 레벨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희 그 이력서 다음에 보시면 요약서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면접 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저희는 노션에다가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지,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들어가 있고, 본인이 발표한 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도 아예 첨부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 친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를지 안 부를지, 면접을 볼지 안 볼지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혹시 하시고 계시겠지만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보내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PBL 수업은 어렵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굉장히 힘도 듭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면접을 보냈을 때 조금 더 우리 기관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훈련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더 하셔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지방에 핸디캡을 딛고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훈련기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 스마트 인재개발원 반수경 부원장님께서 지방에서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스마트 인재개발원의 부원장으로서 KDT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반수경입니다. 저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신평원에서 준비한 기념품 받으셨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국치를 고용센터 본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운영기관에 이렇게 내려주는 걸 보고 오늘 이제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신평원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행사 때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훈련 가능한 그 후보군을 명단을 좀 주시면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집이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고 취업으로 연계했는지 그 세 개 꼭지에 딱 한 가지 포인트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역사는 딱 7년 됐습니다. 2016년에 설립을 해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로만 꾸준히 해오는 4차 산업 전문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핵심 주력 사업은 KDT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40개 과정 받았고요. 그다음 추가하고 작년 2월 된 거,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하면 50개 과정 정도 올해 하고 있고요.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에도 저희가 600명의 훈련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요, 한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PBL 기반의 수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에서는 멘토 섭외부터 프로젝트 수요조사, 기획, 안내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젝트 팀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도 이렇게 별도의 부서를 두고 지속적인 취업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개 과정 올해 이제 과정 선정되었다고 했는데요. 21년 수료율 95%, 취업률 94%. 혹시나 믿음이 안 가실 줄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운이 좋게 지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업률이 산정이 완료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84% 정도 되고요.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설립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타부처 과정까지 하면 81%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가 상당히 저에게는 유한이 됩니다. 근데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째는 모집이 관건이죠. 정말 지방은 산업도 열악하지만 이 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 홍보팀은 모두 7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40대 중반의 실장님을 모셨지만 이전에는 다 20대 중후반 34세가 최고 많은 아주 젊은 세대에 감각 있는 홍보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시지만 꾸준한 저희의 이제 기관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프라인에 이제 일반적인 광고는 포스터나 전단지 하시는 거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두 번째에 보시면 그 버스 터미널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시내버스의 시트. 그다음에 시내버스 광고도 해봤는데 크게 효과는 없지만 예를 들면 대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광고를 넣습니다. 20초 광고인데 뭐 요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도 취업할 수 있다.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지? 스마트 인재개발은 클릭해봐. 뭐 이런 정도의 버스 광고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대학 내의 공유방인 에브리타임을 비롯해서 저희는 블로그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래들의 굉장히 관심사를 유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고요. 수많은 SNS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홍보비를 투자해서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유입 경로나 접수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그 접수 홈페이지 사이트에 기록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게 10개 이상 되더라. 이것도 간소화해서 6개로 줄였더니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성명 쓰고 출신 학교 뭐 이동 경로 쭉 이렇게 쓰는 난이 조금 줄였더니 좀 수월하게 오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면접할 때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하면 서류 심사 1차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1차 합격을 하면 이제 사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그래도 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면접 때부터 각 반에 담임이 면접을 합니다. 물론 간부님들 그다음에 기업에서 오신 분들 한두 분 초청해서 면접을 보는데 각 과정이 개설이 되기 전에 저희는 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이 선정이 되면 면접부터 이 담임이 면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훈련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신상까지를 다 파악하고 밀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집에서 선발이 완성이 되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효과적인 게 이 담임제도였습니다. 저희는 모두의 말씀인 대로 직원이 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각 과정에 내부 강사, 외부 강사도 전담 강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담임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은 모집할 때 면접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대개 담임은 만약에 첫 시작이 프로그래밍 자바부터 시작을 하는 반이다 그러면 그 자바에 주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5명을 확정자 신고를 해서 세팅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밀접해서 개개인의 그 상황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상담도 해주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비전공자 비율이 지방은 더 높습니다. 저희가 한 반에 68%가 비전공자고요. 32%가 전공 내지 유사전공자이다 보니까 이 하루 8시간 6개월을 끌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이 계속해서 이 보충 수업을 해주거나, 그런데 이 담임이 혼자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운영하는 게 TA 제도입니다. 티칭 어시스턴트를 두어서 함께 가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주 강사로서 강의도 해야죠. TA는 뭐 시험 보면 채점도 해야죠. 출결 관리해야죠. 여러 가지로 많죠. 그래서 저희는 담임이 되면 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T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밀착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수료율, 재정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주강사와 TA의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짝꿍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목이 바뀔 때마다 짝꿍을 바꿔줍니다. 자, 첫 번 커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이었다면 자바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시험을 보죠. 그래서 시험에서 1등부터 25등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웹 시간에는 1등하고 조금 어려운 친구하고 짝을 이루죠. 그래서 자기를 여기서는 6개월간 나를 다 노출하고 일단 취업에 전문적인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출을 해서, 특히 요즘은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첫 줄, 왼쪽에 첫 줄에 있는 짝꿍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그 짝꿍은 혼납니다. 그 옆에 있는 짝꿍을 왜 감지를 못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과정 중에 PBL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3번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면 간단히 뭐 도서 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히 미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중간 정도 과정에서는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해서 넣는 것까지 정도 핵심 역량 프로젝트를 하고요. 과정이 모두 마치고 나면 종합해서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젝트 팀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수요를 받은 그 프로젝트를 우리 훈련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중에서 우리 내부 멘토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장 멘토를 초대를 해서 꾸준히 기술 지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선배들의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항상 검색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1인 훈련생이 되면 1인 1 자격증 내지는 1인 1 공모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디지털에서 했던 해커톤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장관님이 격려해 주시러 오시겠는데 차관님이 현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다 같이 아마 다른 기관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는 이 협약 기업의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좀 열악하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 협약 기업을 어떻게 확대하냐. 지금은 1년에 1000명 넘게 K디지털 훈련생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소위 지역 정지역 인력 양성 가지고는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전, 세종,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기업까지 꾸준히 협약 기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이다 보니까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해서 상당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개가 협약을 했고요. 85개 정도가 이미 지사 내지는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내려왔는데, 시나 뭐 AI 지원 센터나 이런 유관기관에 요청을
좀 드려서 이메일만 받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면 매월 2번씩 정기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광주 인공지능 중심 도시도 그렇지만 제가 카피를 뭐라고 쓰냐면 기업은 일할 청년이 없고 청년은 일할 기업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미스매치가 많은데 저희가 1년 중 K디지털 트레이닝 운영하는 커리큘럼과 언제 거의 매달 2-3개 과정이 개강을 하고 2-3개 과정이 수료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인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홈페이지로 그냥 협약서 정도의 날인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첫 번째 면접할 때도 초대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업은 좀 쓸만한 친구를 달라고. 근데 쓸만한을 어떻게 저희가 적합도를 맞춥니까? 그래서 면접할 때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면접관으로 모시고요. 중간에 프로젝트 수요 주시면 멘토로 모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게 기업 랩입니다. 이거는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 싶은 게 기업 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과정의 커리큘럼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에 적합도하고 100% 맞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교육이 된 친구들을 사전에 기업 설명회를 한 다음에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이든 15명이든 신청을 받으면 기업 임원이 오셔서 즉석 면접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에 가까운 공간을 임차를 해서 방과 후에 특별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서 자기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을 배우게 해서 곧바로 데리고 갈 친구들이니까 기업에서 오셔서 저녁도 제공해주고 또 기업 임원이 일주일에 1-2번씩 오셔서 과제를 주면서 계속해서 그 기술과 프로젝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료와 동시에 이렇게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5개 정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데려가는 기업은 15명 정도 개발자를 양성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스매치율도 낮고요. 회사에 가서 고용 유지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료 당일에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회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있는 극장식 이런 무대에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2개 반이 이제 동시에 수료를 하게 되는 거를 저희는 권장합니다. 한 반보다는. 그리고 이제 뒷자리에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임박한 반을 참관을 시킵니다. 앞서 선배들이 발표하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굉장히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반 정도 수료 당일날 최종 성과물 발표회를 하는데 이때 심사위원은 100% 외부 심사위원으로 모십니다. 기업의 분, 그다음에 유관기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로 해서 한 8분 내지 10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협약기업의 확대 방안 중에 지속해서 그 안내문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안내문은 뭐냐면 이렇게 성과물 발표를 했는데 참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과정에 훈련생들의 수준도 보시고 또 이 중에서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체킹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끝나면 각 실에서 즉석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이 오셔서 직접 심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훈련생들은 이 수료 당일에 이 행사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름의 회사에서 그동안에 했던 취업 역량 강화에 뭐 면접 스킬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다 배웠지만 정말로 직장인처럼 정장을 딱 하고 또 자기들이 리허설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이 발표하는 또 많은 손님들도 초대하고 또 기수 후배들도 참관하는 가운데 이 발표하는 거를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성과를 발표를 하면 그때 그 오신 기업들이 이렇게 선발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협약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냥 홍보를 적나라하게 하지 않아도 기업분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뭐 모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요즘은. 굉장히 기업이 어려우면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은 일할 직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으로 전해줍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농담 삼아 어떤 기업의 대표님들은 우리는 스마트 인재개발원에 그냥 빨대만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졸업생이 나오니까 상시 필요한 만큼 선발을 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때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뭐 이거는 지속적으로 1대1로 또 이제 6개월까지 저희가 취업률을 잡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취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담임들이 TA하고 협력해서 계속해서 이력서, 자소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또 계속해서 취업 정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규 협력 기업을 지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뭐 비록 지방이지만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해서 협력 기업도 지금 한 300여 개 저희가 협력되어 있고 요즘은 수도권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특히 지방 친구들이 조금은 순수해서 이직률도 좀 없고 또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저희가 이제 모집의 전략 회의를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모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집군이 훌륭해야 되고 그 모집군에서 그 선발을 잘해야 되고 그 철저한 운영 관리와 그 취업 연계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요즘에 이제 11월이 가장 1년 중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은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앞으로 개강해야 할 숫자가 350명입니다. 12월까지 다행히 지금 개설률 평가를 12월로 연장을 해주셔서 말인데 저희는 요즘에 오프라인에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저나 우리 원장님이 대학에서 이제 있다 나와서 그래도 네트워크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 전남권에 있는 대학의 현장 설명회를 매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전공작과든 전공작과든 수업 직전에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설명회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직장, 네카라쿠베 거기에 또 당토직약까지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나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 언론에 보도된 게 그런 꿈의 직장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시험도 안 보고 그다음에 자기 이력서 학력 안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실력만 보고 뽑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 대학에 현장 설명회를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갖고 가거든요. 그 미리 나눠주는 리플렛에 정답이 있는 문항을 4문항 정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퀴즈를 다 맞추면 즉석에서 추첨해서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관심 있다? 아니 나는 꼭 듣고 싶다 그러면 별 3개에 색칠하고 내가 한 번 더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 2개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제출을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받아오면 신청하겠다는 친구들은 당연히 전화작업에서 이제 반 프로세스를 안내를 해주고 프레트레이닝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별에 체크한 학생에게는 상담을 하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가장 신청하는 우리는 이제 전환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청자가 다 확정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SNS를 활용하는 거나 온라인 홍보 전단지 포스터 부착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요즘은
기본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대학의 설명회를 좀 더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관에 뭐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남은 기간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K 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성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정량평가 A에서 관련 직종 취업 인원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빅데이터를 배우고 이제 물류센터 현장직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고용보험 가입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회사는 물류 회사이면서 테크 회사잖아요. 이제 이랬을 때 고용보험만 가지고는 이 친구가 물류 관련 일을 하는지 아니면 테크 관련 일을 하는지가 구분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관련 직종 취업률 산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직종 취업률은 고용보험 가입됐을 때 그 직종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종 네. 코드로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를 하고요. 회사에서 입력되는 코드를 기준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사람은 물류센터에 들어갔지만 전산직이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와 얘기를 해서 센터에다가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얘기해서 회사의 증빙자료를 따로 받아서 그렇죠. 예. 이제- 증명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네네. 센터에 얘기를 해서 센터에서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센터에 그 입력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성평가 관련돼서 이제 주제의 적정성 부분과 결과의 우수성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결과의 우수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주제의 적정성 부분에 계획 대비 이행도가 5점, 참여 기업 연계 정도가 1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최초 심사 당시에 제시한 프로젝트 학습 계획에서 분명히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 BH 기관인에서도 이제 중간에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참여기업 연계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3년간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1차 년도가 아니라 2차 년도에 참여기업과의 이제 사정 때문에 참여기업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게 감점 요소인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이 되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적절한 절차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지. 적절한 절차는 과정 심사 때랑 동일합니다. 네네. 자, 참여 기업도 추가가 가능하시죠. 네네. 그래서 원래 삭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관과 원래 이제 과정 심사 들어오실 때 훈련 목표와 1년 양성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참여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참여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교과를 만들어내는데 동일한 절차입니다. 변경을 하실 때도 훈련 목표와 1년 양성 목표에 의거해서 참여 기업들을 발굴하시고 그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프로젝트 교과를 변경하시는 증빙만 있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감점 요소가 전혀 없고 그게 오히려 우수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차를 기존보다 훨씬 잘하셨다. 그럼 점수가 훨씬 더 반영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사람에서 온 권오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육 기관에서는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량평가 관련해서 이분들은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과 지표, 고용 지표로 산정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 1인 창업을 했거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로 잡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창업 교육과 관련해서 정량 평가 방법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좀 문의를 드립니다. 그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규모 창업도 소규모 고용보험 지원을 전부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창업이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이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 쪽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창업 신고를
그 고용센터에다 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취업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정책이 지금 아직까지 뭐 1인 창업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가입하게끔 정책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건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 정책적으로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많아요. 고용보험 취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이 평가를 할 때 같은 취업자 한 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 지금 저희는 뭐 아마 차등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훈련생들도 창업을 할 때 창업 교육을 할 때라도 이 어쨌든 고용보험을 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그 고용보험 가입을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KDT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도 반영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고용노동보험 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도전을 할 때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KDT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이제 고용노동보험을 가입을 하셔라라고 독려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교육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이제 교육의 뭐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다만 창업 교육하면서 이런저런 뭐 그런 이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상담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걸 또 훈련생이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 되느냐. 뭐 그럴 때 이제 좀 동료 차원에서 하라는 거지. 뭐 지금 꼭 커리큘럼에 넣어서 수업 때 뭐 창업을 막 어떻게 꼭 해라 뭐 아니 고용보험을 꼭 가입해라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뭐 교육으로 좀 편성을 해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지금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 안 해도 된다. 저희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평가 안 들어 뭐 평가 영향 안 미치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캠퍼스 강남학원에서 나온 강지은이라고 하고요. 먼저 저희 그 프로젝트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기관당 1회 이상 현장 평가가 필수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전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적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청하는 건에 있어서 무조건 현장 평가로 신청하면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000년도 평가할 때 그 프로젝트 성과평가가 그 훈련 종료일에 따라서 그 차수가 나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자체 행사 진행할 때는 미리 요청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게 훈련 종료일에 이제 관계없이 저희가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뭐 이 그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재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 정부의 또 거리두기 정책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갈 소지들도 있는데, 현재는 그 기관당 한 번은 현장 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게 권장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래는 종료일에 맞춰서 종료 전에 혹은 종료일에도 프로젝트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내에 훈련 교강사와 훈련생이 인터뷰가 가능한 시점을 잡아서 저희가 현장 평가를 현재 진행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요청드리겠는 배경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커톤이나 그 프로젝트 발표회 행사를 좀 진행할 때 그 훈련 종료일 좀 관계없이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식으로 하면서 다른 과정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좀 더 이제 저희 뭐 기관 그 과정 PM이나 혹은 강사님들, 멘토님들이 좀 참여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성과평가 관련된 내용을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훈련 종료일 기준 자체가 조금 없어질 수도 있는 건지, 혹은 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프로젝트 평가를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한 유연하게 기간을 막 이렇게 신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훈련 기간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훈련 종료 시점에 훈련도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례도 발표하셨지만 훈련 종료일에 보통 이제 프로젝트 평가도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이제 매월 저희가 신청 받듯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스파르타의 공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우수 기관에게 프로젝트 평가를 면제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프로젝트 평가가 어쨌든 정성 평가에 속하는 건데 그 점수를 기본적으로 주고 정량 평가만 하겠다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평가는 면제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정량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 건데 혹시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기존과 같이 반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공식적인 사실 반납 제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받으셨으면 훈련 운영을 하시는 게 원칙이세요. 다만 이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반납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나 별도의 행정 처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지만 기본적인 그 답변 사항은 운영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린다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배경이 드린 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과정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과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혹시 훈련 기간별로 그 자사에 좀 궁금한 사항이나 또 따로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여기 담당하신 분 여기 계시니까 관장님 대리님 다 계시니까 따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부산에서 이제 오늘처럼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훈련 기관에서 참석을 미처 못하신 분들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좀 못하신 분들은 부산 쪽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12월 7일 날 그 KDT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 운영 방향이나 좀 이제 훈련 전문가분께서 프로젝트 훈련 과정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연하는 자리하고 또 훈련생 중에 좀 두각을 좀 잘 드러내시고 근데 우수한 훈련생분이시죠. 그 사례 발표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